자, 이번 시간에는 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8강으로 병원 근무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 근무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직종들의 사람들이 모여 있죠. 단적으로 굉장히 각기 다른 사람들의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근무자의 업무는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만나지 않는 직종이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과 약사는 만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물리치료사도 만나지 않아도 업무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병원 근무자는 서로 보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근무자들은 일반 기업에 대해서 조금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사가 있고 또 행정 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하는 분야들의 전문가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산업을 자본집약적인 산업과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자본집약적인 산업은 IT라든지 이런 굉장히 고도의 어려운 산업, 발전된 산업이고요.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봉제라든지 이런 것처럼 굉장히 아주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한 이런 산업인데 의료는 특이하게도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의료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의 손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요. 요즘 우리나라에 간호사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의료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가진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갈등 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갈등 조정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학습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병원이 어떤 진료과이며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병원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지다 보니까 병원 전체에 충성하기보다는 내 직종에 대한 프라이드, 내 직종에 대한 전문 직무에 충성하는 의도가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에서하고는 전혀 달리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병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 관리가 되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 성공적인 조직 문화, 병원 문화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 책임과 활동 책임이 명확히 나와 있는 매뉴얼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뉴얼은 활동을 표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표준안에서는 어떤 업무는 어떤 활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겠죠. 이런 표준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각기 전문성을 가진 다른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화합할 수 있게끔 다른 부서들이 서로 협조할 수 있게끔 코디네이션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병원은 돌발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생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이럴 땐 이렇게, 즉 상황에 맞는 대응 매뉴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성공하는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려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로는 보건계열 전공자라면 관계없겠지만 병원을 전공하지 않은, 보건의료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나 약어 등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공자들이 병원에 가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표현들을 들어요. 왜냐하면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들이 대체로 너무 CS만 강조하다 보니까 병원에 대한 학습이 많이 부족한 코디네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조직에 녹아 들어가기 어렵지요. 병원에서는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지 않고 성형외과라고 하지 않고 PS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용어나 약어를 반드시 사전에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병원 코디네이터로 여러분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직종이 가진 전문성의 핵심이 뭔지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들을 그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의료계에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정책,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 업계, 의료 업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빨리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병원에서 여러분을 앞서가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 코디네이터는 각 부서 간 그리고 병원과 환자 간의 매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 고객인 동료들에게도 역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계속 하셔야 합니다. 자, 병원 코디네이터는 대화나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상황별 언어, 그리고 상황별 보고, 상황별 업무 전달, 상황별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능력, 그리고 잘 듣고 그 중에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끔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말을 잘하는 사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는 이런저런 문서나 게시물들이 많이 있죠. 지금 여기에 병원들의 게시물들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게시판도 병원 코디네이터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코디네이터를 지원하는 분들한테 포토샵 정도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MS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것 정도도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게시물을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보고서죠. 그래서 이 보고 문서도 자꾸 작성해 보아야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세워 있는 이런 홍보문 이런 것들도 일단 업체에 넘기기 전에 병원에서 문구라든지 안을 기본적으로 잡아서 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안을 잘 작성하는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병원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온라인 마케팅을 안 하는 병원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 나와 있는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톡, 블로그,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SNS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면 병원에서 여러분을 더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하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승진 혹은 여러분의 급여하고도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라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이런 내용들을 유념해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신다면 여러분이 즐거운 병원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